끝으로 저거 잠깐만 얘기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지난번에 양평 아, 의혹 예.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윤석열 너무 후보의 심각하지.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처가, 예. 그 윤석열 일가는 가족 사기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저는 아니다. 가족 이거 사기단이. 윤석열 후보가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는 이거 다 패소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장모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네. 또 밝혀졌는데 우리가 보통 농지법 위반이라는 건 확인했잖아요. 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들인 거 아닙니까? 투기 목적으로. 그다음에 LH가 개발한 걸 반대하고 본인이 땅 주인으로서 그다음에 본인 시행사를 세워가지고 본인이 본인 땅을. 아파트를 개발해가지고 네. 본인이 분양까지 한 희대의 사건인데 자, 이 농지법 위반 과정에서요. 본인이 처음에는 영농 경력 1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사기를 친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영농 경력 무라고 또 바꾸는 거예요, 서류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되나요? 나중 혹시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몰래 바꿔놓은 거죠. 물론 이제 당국에 했지만 국민들 모르니까. 몰랐던 그다음에 부분. 처음에 본인이 또 땅을 사면서 짜투리상을 더 사면서 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필요한 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공공직 아파트에 진출입로에 있는 땅이래요. 그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은 투기 이득을 얻으려면 네. 또 개발을 하려면 그 땅을 사면서 주말 농장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주말 농장은 1000평 이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땅을 사니까 1000평 이상이거든요. 수천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또 나중에 그러면 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당국을 속였잖아요. 그걸 또 바꿔. 삭제한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그동안 밝혀진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농사지을 생각도 없고 할머니잖아요, 이분이 일종의. 네. 여성 혼자서 어떻게 거기서 농사를 지어 수천 평에서 윤희숙 아버지와 똑같은 케이스죠. 이준석 아버지와 똑같은 케이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 아니면 부모가 다 투기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더 극악했다는 거죠. 완전 당국을 우롱했다는 거죠. 아하. 근데 당국 우롱한 거냐? 양평구수가 김성교인데 네. 아예 봐준 것일 수도 있죠. 아니 우롱한 거냐, 예, 봐준 거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이 위계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농지 구입 허가를. 지금 농지는 경제주의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를 할수 있으니까. 당국에서. 예. 근데 그 시군구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 영농경력 1년 했다가 농사 짓겠다고 했다가 농사 안 짓지 거짓말이죠. 영농경력 1년 했는데 영농경력 없겠죠. 영농경력 거짓말 그 영년으로 고쳐놓은 또 거짓말을 했죠. 속였죠. 그다음에 주말 농장용으로 산다고 했다가 그게 네. 문제될까 또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은 확실한데 네. 그게 당국을 엄청 속인 게 이번에 팩트로 또 확인된 겁니다. 그냥 농사 짓겠다고 거짓말로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네. 서류를 여러 번 조작을 한 거죠. 일종의 서류상에 경력과 그다음에 영농 목적을 그러니까 구입 목적을 이것까지 팩트로 확인된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여서 LH가 공영개발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네. 미양 개발로 돌리고 성남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가 무려 5,511억을 환수하게 만들었는데 네. 양평구는 단 한 푼도 환수를 못하고요. 800억대 분양 수익을 남게 도와준 거죠. 근데 분명 실시계획 인가상 2014년도쯤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무려 2년이나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 특혜는 이상해요. 주변의 시행사, 시공사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아니 공사를 하다가 허가받은 서류대로 일정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걸 변경 요청, 네.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거나 실시계획 인가상의 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국이 심의해야 되는 거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골길 가다 보면 고향길 가다 보면 항상 있는 공사하다가 멈춘 흉물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겠죠. 그거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그 공동체 그게 폐가처럼 돼버리잖아요. 흉가처럼 귀신 나오는 그렇죠. 느낌이 된다고요. 예. 무섭다고요. 영화 곤지암 찍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그런데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임의로 고쳐줘요. 알아서. 임의로 2년을 연장해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그다음에 한두 개가 개발부담금.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득을 한 200억 정도 본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10억 정도. 네. 그럼 개발부담금 한 4분의 1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17억이 나왔는데 17억도 조금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다시 6억으로 깎아주고 다시 0원으로 깎아줘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나 이례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내라고 하긴 그래서 했던데 또 그 뭐 금액도 1억 뭐 얼마를 부과. 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양평 군수가 김선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계십니다. 아하. 자, 그때 여주지청장이 윤석열. 음. 이미 윤석열은 의정부에서 징계를 받을 때 항명에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황교안이가 이야기해 버렸잖아요. 네.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음. 그 징계 사유를 보니까 처가 장모 집안의 재산을 숨긴 거예요. 아. 이미 그 재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겼겠다. 관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네. 처가 재산을 숨겼다. 아하. 그게 걸린 거예요.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정대택 선생님, 그 윤석열 일가하고 투쟁하고 있는 정대택 선생님의 네. 민원 서류에는 법무부에서 선생님이 낸 진정 처가와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징계가 있다고 써져 있어요. 아하. 관보에는 그게 써져 있지는 않아요. 희한하게. 네. 그걸 뺐군요. 그 예, 관보에다 그게 낼 때는. 관보에 뺀 것 같아요. 음. 근데 대신에 처가 관련된 사건은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재산 아. 등록을 숨겼는데 재산 등록을 왜 처가 재산을 숨겼을까요? 왜 어. 숨겼을까요? 법을 검사하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음.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뭐 어마어마한 게 있으니까. 검사들 징계 받으면 나중에 승리하는데 큰 문제도 되는데 음. 처가 재산을 공개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고민 추적컨대. 끝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건 또 저희는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의혹입니다. 있다. 네. 항상 저희는 팩트 위주로 네. 팩트는 징계를 팩트. 받은 건 팩트. 네. 관보에 처가 재산을 누락했다, 은폐했다, 팩트.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 추정, 네. 의혹. 처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숨겼을 것이다. 아하. 여주지청하면서도 처가 재산의 형성 과정에 문제가 많다면 장모나 와이프가 어떻게 돈을 불려나가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평 그렇게도 군수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협잡을 했을 의혹도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양평 군수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네. 의원직 상실할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당시 지금 윤석열 아니지만 옛날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 얼마나 많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까? 네. 당연히 지청장이 오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진실은 아마 우선은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찰에서. 저희가 양평 경찰서에 네. 2번 고발했습니다. 아하. 저희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 공수처도 고발하고 그랬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농촌 전문 변호사들하고 고발했어요. 농촌 전문 네, 농본이라고 하는 농촌 전문 네. 법인 변호사도 고발했는데 더 자신 있습니다. 양평 경찰서 고발인 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수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네. 이건 수사하면 저는 이건 장모와 양평 군수는 반드시 개입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런 의혹이 높습니다. 김성교 의원하고 장모는 당시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백벌 양보에서 김성교 군수가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일가가 가족 사기단으로서 양평군을 철저히 기만하고 유린한 겁니다. 로비를 했을 어떤 로비를 했을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양평군 문제 자체가 지금 대장동 사업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대장동은 네. 비록 땅값이 폭등해서 그자들이 큰 돈을 벌었고 4,040억 그 다음에 다 환수하지 못한 거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런 네.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5,511억이나 환수한 대단히 선방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영원 시행 환수했으니까. 시공 전문에 물어보면 환수 대부분 그렇게 못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양평은 한 푼도 환수도 못하고 네. 오히려 개발부담금 17억 받아야 될 걸 빵으로 해준 희대의 이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누가 구속돼야 됩니까? 네. LCT입니까? 대장동입니까? 양평입니까? LCT는 1조 원대 특혜를 주고 오히려 부산시가 1,000억대 세금을 돈 들여서 들여서. 길을 뚫어주는 네. 사건입니다. 새누리당 국민의힘 세력들이요. 제발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 더 이상 지적하지 마시고 본인들 LCT나 양평 특혜, 네. 이명박 박근혜 때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특혜에 네.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하천 대장동에서도 윤석열이 왜 부산은행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을 덮어버렸는지 수사할 때 덮었는지 하나은행 화천대유 게이트인데 네. 왜 하나은행 세력들을 그렇게 비호했는지 김경태 회장 등을 포함하여 그것도 지금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 곽상도 등이 여기 불거져 있고 그 부분이 의혹의 핵심인 것이죠. 네. 거기서 배임이 발생한 것이고
사실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량과 그 양평 물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라 뭐 이 일가 그러니까 장모 관련된 장모 회사 사실 뭐 부인도 거기에 이사도 있었고 부인도 이사했고 부인이 8억을 또 투자금을 직접 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 사건에 개입한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으로 또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우리가 다 들여다봐야 밝혀야죠. 된다, 밝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본부장 비리는 너무 끔찍합니다. 네, 본부장 의혹만 있는 게 비리.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 글쎄요,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아니, 그냥 보도를 제대로 안 보도를 안 하잖아. 한다. 언론 환경에 지금 90 제가 옛날에 한국 언론 90%가 언론 환경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이다 네. 그랬는데요. 보니까 95% 정도예요. 95%. 거의 우리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민중의 네. 소리, 뉴스타파, 음, 그다음에 유튜브들 빼고는요. 네. 그다음에 뭐 굿모닝 추천, 뭐 굿모닝 충청 경기 음. 신문 빼고는 네. 거의 절대 다수의 언론이 음. 거의 뭐 본인들은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친윤 성향, 친야당 성향이. 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인터넷 기자협회 시상식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참 언론상 받았는데 제가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네. 물었어요. 아니 김어준 방송인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음.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친여 성향의 아. 언론인, 친여 성향의 수식어를 시민단체 붙여요. 예. 보셨죠? 네. 자, 그런데 대놓고 윤석열이나 국민의 편을 들어주거나 그들의 비리 눈 감아주는 저기 어떤 농객들이나 네. 단체들이나 아하. 극우 단체들한테 뭐라 그래요? 혹시 친윤 성향의 단체, 친야 성향의 단체, 친야 성향의 방송인, 친야 예를 들면 진중권이나 공경희 씨 같은 네. 사람한테 친야 성향의 인물, 친윤 성향의 인물이라고 해본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죠? 네. 아, 그다음에 그런 것도 차이가 맨 있네요. 그 고발 민주당만 고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단체가 무슨 있어요. 예, 예,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아, 사준모니 뭐 아. 사법시험 존치 모임 사존모니 있잖아요. 네.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친야 성향의 친윤 성향의 단체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 아주 독립적으로 활동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도요. 어느 언론에서 갑자기 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딱지를 붙여요. 친민생인가 친민생. 저는 친민생이고 친개혁이지 친여 성향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많은 또 비판을 그런 것도 하는데요. 우리가 참 홍남기 생각 못했던 부총리에 대한 부분인데.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떻게 재난적 문제 하나 해결. 우리 오마이뉴스 유튜브 제목에도 보니까 제가 네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 막 이런 제목으로 올라가 있던데요. 그래, 세던데요, 그랬던 것 제목?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민생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여 성향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네. 그런 딱지를 어떻게 지가 함부로 붙입니까? 언론인이. 네. 그 사람들 속내를 압니까? 아하. 그 부분들. 예, 적폐 세력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황당한 걸 지적하고 네. 근데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어떤 진보기업 인사나 법률권 인사가 있어서 그걸 옹호하면 그게 친여 성향이 되는 그게 어떻게 그것하고 어떻게 친여 딱지를 붙입니까? 네. 참 우리가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매주마다 메타버스 가면 현장에서 오마이 TV 정말 좋아하세요. 예, 되게 현장을 있는 제일 그대로 많이 볼 수 있고.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 네.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빨간 아재도 많이 보시. 근데 정치일학도 많이 보시는 거 같고요. 메타버스 생중계는 오마이 TV가 제일 많이 봅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많이 봐요. 그건 네. 제가 비교해봤어요. 제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깔때기 아니요. 제가 박수, 해봤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토요일 날 있었던 명쾌 통쾌쇼 여러분 네. 진짜 많이 봐주십시오. 오마이 TV에 풀버전 올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있고요. 예. 우리 오마이 TV에서도 일부 쪽에서도 올린다고 했거든요. 네. 특히 그 연예인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RF 이성욱 가수님, 네. 윤일상 세계 그러게요. 우리 국내 최고 작곡가 윤일상 작곡가님, 리아 가수님, 생각지도 그다음에 못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원종 배우님, 뭐 네.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도 출연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분들 이 청주 소원위원회 네. 이분들 칭찬해줬는데 이분들이 이장섭 의원님이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이에요. 네. 경선 때는. 근데 지금 온팀이 돼서 누구보다 열심히 빅팀. 빅팀이 돼서 누구보다 열심히 빅팀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알리고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당원도 아니고 제3자지만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낙연 후보를 돈 사람들까지 내일처럼 나서서 아니 내일처럼 팀. 처럼도 붙이면 안 되죠. 내일이다라고 나서서 그래야 발로 된다. 뛰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청주 서원 지역위원회 네. 이장섭 의원님 칭찬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또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